필사적 변신쇼, 올드맨쇼. 필사적 변신쇼는 이재명이, 올드맨쇼는 윤석열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큰절을 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외치는 이재명도 쇼 같고, 흑백 필름을 돌리는 윤석열도 올드맨 쇼 아니냐, 이런 제목을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길래 제가 일부 원용을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10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김병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3김이 새로 이제 영입된 인사들이고 셋 다 민주당 출신들이고 뭐 이런 공통점. 세 사람 평균 나이가 72세 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데, 지금 김종인이 이제 자기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류를 안 할 것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윤석열, 김종인 사이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병준이 만나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이제 기자들한테는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이 김병준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아침 얘기가 오갈까, 아니면 김병준의 역할을 매우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김병준을 심지어 사퇴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했었는데, 그 10시에 윤석열, 김병준 만남이 끝난 뒤에 김병준이 간담회를 했답니다. 기자들 만나서 상임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네,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선출직,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내가 나의 공치사는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제 그런 승리를 거둔다고 그래도 논공행상이 벌어졌을 때 내 밥상을 차려달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터이니 김종인 위원장은 오해 마시라, 걱정 마시라, 잘해보자, 뭐 이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김종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시비 붙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석 달 동안, 석 달 한 지금 열흘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이 뭐 시비를 붙는다든지, 이제 그 사람들 용어로 그대로 바꾼다면은 이준석이 그랬더군요. 지방방송이라고. 지방방송,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냐, 지방방송 좀 꺼. 그러고 이제 거기 어떤 모임에서 좌장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전에 숟가락으로 평 땅땅땅 치면서 지방방송 끝 이러면서 본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지방방송이 나올까 봐 걱정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잡음이 없어야 된다. 자기가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이 고속 승용차처럼, 때로는 불도저처럼 이렇게 이제 능수능란하게 선거를 지휘를 할 텐데 그때 잡음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잡음을 일으키고 지방방송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김병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병준 입에 확실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그 무슨 선행 조치가 없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예. 기자들 앞에서 말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뭐 빙빙 돌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냥 톡 깨놓고 얘기를 하면은 김병준 입에다가 자물쇠 확 채워라. 그리고 김병준이 나한테 와서 충성맹세해라. 서면으로.
김종이 하는 이 얘기에는 절대 토달지 않겠음. 그런 겁니다. 뭐 정치판 논리나 뒷골목 논리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10여 종의 신문 칼럼들을 다 봤는데 지금 국면에서의 정치판의 그 핵심 포인트를 상당 부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고 있어서 이기용 기자가 예전에 쓴 칼럼도 꽤 읽을 만한 게 있어서 이기용 기자가 이 사태에 전국을 찌르는 솜씨가 예리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또 그렇네요. 먼저 이제 이재명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집토끼 말고 이제 산토끼를 좀 잡아들여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산토끼를 노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쇼 일망정 그 노력이 가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과거로 돌아간 듯이 흑백 필름을 돌리고 또 삼김이 나타나고 획기적이고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낡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고 여기서 낡은 인물들 비리 의혹은 김성태, 권성동 두 사람을 말합니다. 어제 본부장으로 두 사람 다 발탁이 됐지요.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철 후보의 변화가 진정한 변신인지 산토끼를 노린 코스프레인지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는 그의 본질이다. 표 앞에선 누구나 반짝 변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쌓여온 가치관, 이념,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뭐 회색 반백 하얀 머리를 검은색으로 뭐 염색을 하고 나타난들 본질이 본바탕이 변할 리 있겠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변신 모드로 접어들자 그동안 홍위병 시대가 무색하게 설치던 강경파 초선들도 바짝 엎드리는 모드다. 하지만 상습 과속 운전자가 무인 단속기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인다고 운전 습관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상습 과속 운전자라고 이재명을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그런 말은 이제 이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습 과속 운전자. 그래서 이제 무인 단속기 500m 앞에 뭐 시속 80km 뭐 제한 속도 이 무인 감지기가 있다. 그럼 이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하는데 그 무인 단속기를 지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가속 페달을 저 끝까지 밟아가지고 뿌앙 하고 또 가버릴 사람이다. 그 국민의힘의 조수진 공보단장은 그랬더군요. 포르노 배우가 갑자기 순정파 배우가 되냐. 그 논란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상습적 과속 운전자라고 동아일보 기자는 말을 했고 조수진 동아일보 출신이죠. 조수진 공보단장은 포르노 배우가 이재명을 포르노 배우에 비유를 한 겁니다.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 그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동아일보 칼럼의 비유가 아주 그냥 후련한 사이다 비유가 있습니다.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장을 차고 설치다가 국군이 수복을 하자 바짝 엎드려 살아남은 이들이 그 뒤에 빨치산이 마을을 차지하자 더 극악하게 날뛰던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저는 뭐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록 혹은 문학 작품, 뭐 영화 등등을 통해서 정말 공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밀려들으면
쫙 엎드려 있던 완장찬 이 좌파들이 국군이 어찌어찌해서 또 물러나고 빨치산이 다시 마을을 덮으면 그 이전보다 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때 사람 많이 죽인다. 강경파들은 곧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좌파 운동권에게 전술적인 변신과 연대는 생존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DNA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지율의 한계를 뚫기 위해 동물적 감각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을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같은 시각에 윤석열은 뭐하고 있냐? 새누리당을 연상케 하는 흑백 필름을 돌리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등장하는 삼김 논란의 정권교체 열망층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당은 미소를 짓고 있다. 1985년 삼김 낚시론이 바로 지금을 내다보고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여러분 잊고 계셨던 삼김 낚시론 기억나시죠? 김동길 교수가 1985년 한국일보에 실렸던 칼럼이 그때 일파만파를 몰고 왔죠. 그 기세 등등하던 삼김 씨에게 낚시 나가라. 그게 삼김 씨 낚시론이었습니다. 1985년. 그거 제가 프린트해 왔는데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김 씨가, 가능하면 세 김 씨가 우리는 간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고 이 나라의 어느 시골로 낙향을 한다면 얼마나 멋진 전경이겠습니까? 산 좋고 물 좋아 은퇴하여 낚시질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김 씨여, 새 김 씨여,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서울을 떠나세요. 어서 떠나세요. 어둡기 전에. 이렇게 이제 김동길 선생이 삼김 씨 낚시론을 들고 나와서 아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고 논란의 중심이 됐던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 칼럼이 삼김 씨 85년도에 삼김 씨 근 36년 전에 김동길 교수가 했던 삼김 씨는 낚시 나가라 이 말을 마치 36년 뒤 2021년 11월 상황 국민의힘 삼김 씨에게 해준 말처럼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세 사람 낚시 나가라.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간판으로 내세워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들이 무용하거나 무능하다는 차원이 아니다. 꾀돌이 김한길의 지략과 김병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 고문으로 모셔서 수시로 상의하면 된다. 상임직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김종인에 매달리는 것은 중도파 공략 때문일 텐데 여기서 윤석열의 착각은 중도파의 실체에 대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몇몇 중진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중도파라고 하는 것은 중도파라기보다는 소극적 보수, 소극적 진보라고 보는 게 맞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를 옹이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비율하고 정권 교체를 바랍니다. 아무나 돼. 후보는 아무나 돼도 좋은데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정권 교체. 이 비율하고 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 비율하고 이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20%포인트도 됩니다. 10에서 20%포인트 차이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이 격차,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은 믿을 수 없다. 윤석열에는 표를 못 주겠다. 이 격차가 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얘기했었어요. 뭐 윤석열하고 나경원하고 둘이 차 마셨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랬겠죠. 나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는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고 이런 거 안 맡을래요. 내 그런 자리를 대신 다른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데 쓰세요.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가 있다면은 나는 대신에 당을 위해서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내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할 터이니 나한테 주려고 했던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의 비율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진단이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동아일보 칼럼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라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말고 국민의힘의 그 전체적인 정권 교체의 지지율을 나눠서 가졌던, 범야권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나눠서 가졌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한테 매달려라 이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유승민은 안 돼, 홍준표는 안 돼, 안철수도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시겠죠. 근데 이제 동아일보 칼럼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러는 겁니다. 홍준표 찾아가라. 집으로 찾아가든 뭐 시골에 지방에 있으면 지방으로 찾아가든 홍준표도 찾아가고 유승민도 찾아가고 안철수도 찾아가라 이겁니다. 그래 찾아가서 저쪽에서 가령 홍준표 찾아갔는데 홍준표가 난 윤석열 안 만날 테야 그러면은 거절당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라. 유승민을 찾아갔는데 유승민이 난 뭐 윤석열 후보 아직 만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도 뭐 얼굴 보면 서로 불편하니 보지 맙시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되돌아서 와라. 그러면 홍준표에게 쏠려 있던 지지율, 유승민에게 가 있던 지지율, 그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 예까지 들었더군요. 1992년 그때 김영삼이 박태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박태준 회장이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YS가 그 박태준 회장을 만나러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YS가 승리한 것이다. 2002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이 마지막에 정몽준을 찾아갑니다. 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아주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었죠. 선거 바로 전날 가서 정몽준 안 됐어요. 그런데 선거는 노무현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동아일보 칼럼은 윤석열에게 찾아가라. 홍준표한테 가고 유승민한테 가고 안철수한테 가고, 물론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강성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찾아가는 거 매우 못마땅하고 나무라고 혼내키고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동아일보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제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막 저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동아일보 칼럼이 그렇다고요. 네. 제가 그
동아일보 칼럼을 쓴 사람이 된 듯이 이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대역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르신은 막 저를 막 혼내키는 거예요. 야, 김원일 너 이 새끼 뭐 그게 뭔 소리야? 네,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직능본부장이 됐죠. 그런데 뭐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유죄 됐습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사무총장 거기도 채용 비리 구설에 뭐 무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적 신망과 기대가 큰 새 인물, 감남을려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들을 찾는 발품을 팔기는커녕 눈과 귀가 벌써부터 정치권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누가? 윤석열이. 뭐 지금부터 하겠죠. 사실 이제 이런 비판은 애정어린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석 달 넘게 이제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들 새로운 참신한 인사들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파심에서 이렇게 이제 절절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기 앞에서 윤석열은 조용하지만 간절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질문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비호감층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당신을 꺼리는지 파악하고 있기나 한 것인가? 라고 동아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양쪽 그 여당 쪽이나 야당 쪽이나 이제 선거 진영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뭐 필사적인 변신 쇼라고 했는데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김병욱 화천대유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등이 있는데요. 핵심 요직에 이제 이재명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앉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만 빼고, 송영길 빼고 다 받고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했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를 차마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송영길 빼고 다 받고 선출돼 있는 사람들을 빼고 임명직은 다 받고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의 측근들, 최측근들로 진용을 갖췄다. 특히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예를 들면은 인사권, 당 조직의 인사권,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돈, 곳간 열쇠를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을 뭐 개편한다든지, 그러니까 돈, 인사, 조직 이걸 쥐고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그래서 사무총장은 되게 3선, 4선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선 의원이 사무총장을 해서 그것도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이재명 표 물갈이는 그 앞에 있었던 친문 쪽 인사들은 다 2선으로 물리고, 그 대신에 이재명을 몇 년 전부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편에 있었던 사람들로 이제 갖춰 놓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6개 본부장, 그건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 이제 말씀드렸죠. 원희룡 뭐 정책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조직본부장, 직능본부장, 뭐 홍보본부장, 뭐 당무본부장, 뭐 이렇게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다 금세 외우지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거기까지는 자동으로 안 나오는데 아무튼 6가지. 예. 그러니까 정책, 조직, 직능, 뭐 특보단장, 뭐 당무단장, 뭐 홍보단장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여성 4인방, 이제 그 여성 4인방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 분당 갑 지역구 거기 지난번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도 모르게 허위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만든 김은혜 의원, 아나운서 출신이죠. 네. 그다음에 전주혜 대변인, 조수진 공보단장, 그다음에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초선입니다. 초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야당 쪽에서 초선 의원 여성 4명의 이제 4인방의 진용을 딱 발표를 하자 여당 쪽에서도 이제 여성들 참신한 얼굴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41살 나이로 네이버 대표가 된 최수현 변호사한테도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소영, 홍정민 의원들, 그다음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이 뭐랄까요, 이 지렛대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 뭐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20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혹시 도표가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20대를 보면은 그 도표가 한 3가지쯤 되는데, 이 20대의 그 비호감도를 보면은 20대가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는 그 비율이 사뭇 높습니다. 윤석열은 72.8, 이재명은 71.7. 뭐 둘 사이에 그 차이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70%가 넘는 20대들이 양강 후보들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지지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지지를 바꿀 수도 있다 비율을 보면은 20대가 역시 69.1, 이것도 70이죠. 갈수록, 그러니까 어르신 쪽으로 갈수록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 거고, 나이가 어릴수록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거죠. 그래서 20대가 특히 비율이 높아서 7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층, 바른 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것은 20대가 21.4, 30대가 13.5, 뭐 8.4, 6.8, 9.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3가지 도표에서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20대들은 그날 아침에 바람이 동풍이냐 서풍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20대의 마음은 내가 난 윤석열이 너무 좋아, 또는 나는 뭐 이재명이 너무 좋아, 이런 그 표의 향방이라기보다는 나는 이재명이 싫어. 그렇다고 뭐 내 표를 4표 만들 수는 없고, 그래. 윤석열
이제 그 반대의 대답도 있고 이렇게 반사 효과로 표가 몰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제 발표한 여론조사 하나 보면은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20대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42.0%, 이재명이 23.7%, 둘 사이의 격차가 18.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튼 20대의 표는 비록 흔들리고 있는 부동층이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긴 하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그 유권자 인구가요 69만 6,677명, 70만입니다. 그냥 70만.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 꽤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0대의 마음 어디로 갈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